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주요 7개국 정상회의인 G7 확대 개편안에 대해 한국이 참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미국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토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확대시키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하며 한국 참여 가능성을 밝히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전했다고 합니다. 이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중국과 북한에 대한 외교 자세가 G7과 다르다고 우려하면서 현재 G7의 기본 틀을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외교 정책이 G7과 달리 친중, 친북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이나 중국을 대하는 한국의 자세는 일본과 미국은 물론 G7과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은 최근 북한은 물론 중국과도 대결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교토통신은 일본이 아시아에서 유일한 G7 회원국이라는 지위를 유지하려는 가운데 한국이 G7을 비롯한 국제 무대에서 역사 문제 등을 제기할 것을 경계한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G7 의장국이 회원국 외의 국가를 특별 초대하는 이른바 아웃리치 형식으로 한국을 일시 참석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최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미국의 G7 확대 구상에 대해서 일본과 미국 사이에 긴밀하게 대화하고 있다. 올해 G7 정상회의의 일정과 개최 행태에 대해서는 의장국인 미국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의 입장만 표명했습니다. 반면 영국과 캐나다 등은 확대 대상국으로 거론된 러시아의 참여를 공식 반대했습니다. 교토통신은 일본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굳이 한국 참여 반대를 공론화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7개국 정상회의인 G7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태리 등 서구권의 군사, 경제 대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국제사회의 현안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그 해결책을 찾는 국가 간의 협의체입니다. 이 국가들은 모두 친미 선진국들 가운데 민주주의가 확립되어 있는 친미, 민주주의, 선진국의 키워드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로 예정되어 있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G7을 확대해서 인도,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러시아 가운데 4, 5개국 정도를 더 늘려서 G11으로 할 것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7 국가들의 조건으로 볼 때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미국에 가까운 우방으로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경제 규모도 G7을 바로 뒤쫓는 규모라는 점에서 가입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인도, 러시아, 브라질은 기존 가입국들의 공통점과는 이질적인 타입이고 선진국은 아니지만 경제력과 인구, 영토 등 국가 체급이 큰 나라들입니다. 러시아는 유라시아에 미치는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과 군사 강국으로서 전에 G8에 가입했던 일이 있습니다. 인도와 브라질은 신흥 경제 강국들입니다.
G7은 1973년 중동 오일 쇼크가 확산되자 프랑스의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이 세계적인 불경기 해결 방안을 협의하자는 취지로 1975년 서방 선진 5개국 회의를 제안함으로써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독일,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G5로 출발해서 그 다음 해인 1976년 이태리가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의 비중이 너무 크다며 미국이 캐나다를 초청해 G7이 됐습니다. G7 확대 문제는 회원국 하나라도 반대하면 확대가 어렵고 회원국 모두가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확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영국, 일본, 독일, 카나다는 러시아가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일본은 한국의 가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가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G7은 세계의 여론을 주도해야 하는데 한국은 중국과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G7과는 의견이 다르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한일 간의 역사 갈등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로서는 G11 그룹에 들어가는 것은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함께 국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주도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선진국으로서 확고히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6월 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G7에 초청한 데 대해 기꺼이 응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악화의 길을 달리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는 국익을 위해 안보와 미래를 위해 어느 길을 택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든 100%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빛에는 그림자가 따라다니듯이 좋은 선택에도 어둡고 불편한 것이 따라다닙니다. 이쪽 저쪽 갈팡질팡 할까 말까 해가면서 결정장애에 빠져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명확히 결정하고 뚜벅뚜벅 우리가 갈 길을 열심히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